네, 안녕하세요. 어, 몰입의 즐거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5페이지.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들고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가를 생각할 때 10중 8구 우리는 타인을 떠올릴 것이다. 연인이나 배우자는 나의 감정을 붕 띄워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짜증과 울적함을 주기도 한다. 아이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골칫거리다. 상사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남들과의 교제다. 몰입 경험을 하다가 다음 순간에 냉담, 불안, 이완, 권태가 찾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간관계가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잘 아는 임상심리학자들은 타인과의 유쾌한 만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심리요법을 발전시켰다. 행복이 인간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얻는 피드백에 우리의 의식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ESM 방식으로 조사한 사라라는 여성은 일요일 아침 9시 10분에 주방에 혼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호출기를 울리자 그 여자는 자신의 행복 지수를 5로 매겼다. 이것은 절망감을 1로 보고 날아갈 듯한 기쁨을 7로 보았을 때 수치다. 11시 30분에 다시 신호를 보냈을 때 사라는 아직도 혼자였고 담배를 피우면서 아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는 소식에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행복지수는 3으로 떨어졌다. 오후 1시에 사라는 여전히 혼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고 행복지수는 1이었다. 그러던 것이 뒷마당에서 손자들과 수영을 한 오후 2시 30분에는 행복지수가 7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채 못 지났을 때 사라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는데 손자들이 자꾸 물을 튀겨내는 바람에 행복지수가 2로 곤두박질 쳤다. 이 망나니들을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는 며느리가 원망스럽다고 그녀는 ESM 응답지에다 적어 넣었다. 단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타인에 대한 평가와 교체의 양상이 수시로 바뀌며 그것이 감정에 여지없이 반영된다.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진 서구 사회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서구인은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가 개인의 자기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의식이 적어도 루소 이후로는 굳게 뿌리 내렸다. 반면에 아시아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따르자면 개인은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해 조형되고 정제되기 전까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이런 원칙은 인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통 힌두 문화에서는 사회 성원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행동상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힌두적 인간은 집단적 사건이라고 하는 일련의 주도 면밀하고 의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다. 그러나 사회화는 행동의 틀을 잡아주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의 기대나 요구에 맞게끔 사람의 의식을 조용한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실수를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 내면화한
공동체의 기대 수준에 개인이 얼마나 깊이 의존하는가는 문화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가령 일본인은 신세, 은혜, 책임의 미묘한 뉘앙스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를 곧잘 사용하는데, 그런 감정을 그 정도로까지 섬세하게 느껴본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은 그런 말들을 자국어로 옮기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일본의 예리한 저널리스트 류 신타로는 보통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묻어서 간다. 해수욕장을 가더라도 한적한 해변은 피하고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해변으로만 몰려간다고 지적했다. 정신적으로건 육체적으로건 왜 우리가 사회적 환경에 이토록 얽매여 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아프리카의 밀림과 초원지대에 사는 원숭이도 자기가 무리에 끼지 못하면 오래 못 버티는 걸 잘 안다. 외톨이 개코 원숭이는 금세 표범이나 하이에나에게 잡아먹힌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이 사회적 동물이며 단지 보호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무리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터득하고 있었다. 그 멍텅구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디엇은 혼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요? 이디엇이 그리스어에서 나왔군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발상이 스며들어 있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네. 혼자서 살 수는 없죠. 마음의 균형을 잡는데 남들과의 어울림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타인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시하고 그 영향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 경험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만사가 그렇듯이 인간관계도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득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성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결론 짓는 사르트르의 작품 속 주인공과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에 봉착한다. 사람 관계에서 마음이 무질서에 빠지지 않고 바람직한 질서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우리의 목표와 다른 사람의 목표 사이에서 어떤 합치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마련이므로 어떤 합치점을 발견하기란 사실 원칙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작은 합치점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 성공적인 어울림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다른 사람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력이 남아돌지 않는 다음에야 이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긍정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고 적절한 어울림에서 맛볼 수 있는 몰입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1999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 이 내용은 현대 사회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과의 교제, 가장 어렵죠. 네. 마음을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 읽고 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잘 견디세요. 감사합니다.